한 주의 끝!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시장 좀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방향성 달리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줄여갑니다. 시작은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600 그냥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힘이 없네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진짜 테슬라의 날이었어요. 축제다 축제. 진짜 테슬라의 날. 22%가량 상승을 보여준 테슬라. 정말 이게 11년 만에 뭐 최고라면서요? 2013년 이후에 최고의 날을 보냈는데 우리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반영할까 오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지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와주세요. 아파트만 밖에서 부를 게 아니라 아파트를 부른 로제가 여기에 있다고요. 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노래 아파트 얘기 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는데 매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후로? 너무 빠져있다. 좀 빠져나올게요, 제가 여러분들.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와, 금융주. KB금융이 힘이 진짜 좋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10%까지 갔는데 지금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제도 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고려아연. 네, 지금도 16%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실적 발표한 하이닉스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3% 가까이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요. 어떻게 해요? 양전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 고민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이분과 함께 해야죠. 금요일은 그분과 함께 합니다. 벌써 시작 전부터 쿨지훈 언제 나오냐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 부장, 쿨지훈,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벌써부터 쿨지훈 화이팅 마이크 올라오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힘드시죠. 어제 이제 퇴근하니까 아들이 아빠 이제 금요일 날에 좀 회식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가족 회식. 회도 좀 사주고 싶고 좀 소고기도 좀 먹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명륜 진사 갈비로 그만큼 경제 상황,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거기도 맛있어. 근데 명륜 진사 갈비가 오늘 보니까 1,600억에 사모펀드한테 팔았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로. 또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또 이슈와 함께. 어쨌든 하여튼 힘내시고요. 오늘 어떤 큰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하는 것보다 고객이라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상담하듯이 좀 진솔한 얘기들을 시장 호흡하면서 장 보면서 앞으로 뭐 이미 벌어진 일들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게 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다라는 것을 좀 믿고 싶고 이럴수록 좀 정신무장 잘해서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심기일전할 수 있는. 부장님 지금 마무리 멘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부장님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시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부장님을 모신 날에는 특히나 여러분의 실시간 채팅, 실시간 종목 상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남겨주셔야 이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저희가 캐치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섹터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 이유까지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올려주시고요. 자, 시장 상황 전체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시장에 뭔가 물론 캐치하면 할 얘기는 참 많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했을 때 참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넋두리처럼 했었는데. 저기 우리 전 타임도 민준이 형도 할 말 없으시죠? 다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부장님,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한 단면입니까? 굉장히 할 말이 없는 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멘텀이 우리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온전히 커플링되지 못한다라는 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을 이제 스크린을 해보면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일단 레벨업이 되고 나서 이번 주 흐름 보면 2등 주자들이 이제 뭐 키를 맞춘다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올라왔고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하루에
200조 이상 오른 거죠. 야, 대단하다 진짜. 소위 ESS 에너지 사업부도 굉장히 잘했고 전기차는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했더니 한 올해는 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한 20-3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ESSD라는 상당히 이런 또 하나의 테마가 또 형성할 정도로 이게 낸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좀 가미가 되는 테슬라의 날이었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을 딱 오픈을 했더니 일단 예상 시나리오는 2차 전지 급등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막 시원하지가 않죠. 뭐 그런 부분들은 역시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IRA 법안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왜 한국만 이래라고 하는 것이 테슬라 리스크 소위 말해서 트럼프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방위비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역시 미중 간의 분쟁,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 한국은 자유롭지 못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한국의 정책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다소 선진국스럽지 못한 거에도 지적하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럴수록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이 또 나오는구나. 폐지한 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도 사이드 이펙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전히 좀 무거운 한국 시장이지만 믿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씩 모멘텀 발휘.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K밸류업의 오늘 KB금융의 흐름들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숨겨져 있었던 모멘텀, 잠자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하나씩 발휘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 우리 3프로에서 우리 NH투자증권의 여러 패널 분들이 얘기하셨던 이제는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용감한 정신들을 좀 무장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번 주에 다 한번 우리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논외로 하고 최근에 주도주였던 제약바이오, 방산, 피부미용 이런 것들 다 오늘 쭉 한번 같이 점검하고 예상 시나리오들을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만약에 펼쳐진다라면 어떤 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의 오늘 시간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22%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와 이렇게까지 뛸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장님 이렇게까지 폭등을 한 이유 혹은 모멘텀이 어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진영은 일단 A 부류는 일단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이 일단 먼저 레벨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가 되면서 언제쯤 한 번은 레벨업이 반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이제 뒤늦게 따라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모멘텀 발휘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TP를 그렇게 세게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징검다리를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멘텀 그 약간 악재 요인들은 아직은 좀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뚫어줘요. 그러니까 약간 내러티브가 넘버스가 되는 이런 스토리는 2025년부터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애널리스트들은 좀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코멘트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적으로서 점검이 되는 확인되는 것들이 보일 때 목표 주가를 올릴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미국장에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 주가 그 연속성상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지 않는다라면 또 한 번 또 차익물이 또 국내 시장에 나오면 또 이것 또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서 2차 전지나 관련 종목들 다 반등을 성공할 줄 알았더니 오늘은 좀 한국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다음 주에 좀 장대 음봉 나오면 이것 또한 한국에는 또 악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완전 엇박자가 상당히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엔비디아 올라 그러면 국내 반도체주도 와 뭐 그렇죠. 거의 일제히 뭐 맞아요. 테슬라 오르면 배터리, 2차 전지 와 일제히 근데 이런 연관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좋으면 반영을 못하고 나쁘면 반영을 이게 진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정말 이거 왜 그래요, 부장님? 그러니까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 예전에 우리 아주 옛날에는 뭐 사법고시 패스하거나 행정고시 패스하거나 뭐 서울대 입학하면은 예전에 시골 가면은 이렇게 팻말이 붙잖아요. 플랜카드 네, 요즘 붙죠. 그런 거 안 붙어요. 엔비디아 입사하면 붙어요. 제일 잘 나가는구나. 그게. 여전히 엔비디아는 이제 전고점 영역에 다다른 만큼 상당히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걸 왜 걱정을 하느냐. 사실 오늘 한국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향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애플 주가 보시면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 살짝 기침을 했지 않습니까? 나 한 1,000만 대는 좀 줄일게, 좀 덜 만들게라는 그 코멘트, 분석, 뉴스 플로우들 나오자마자 한국에 있는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역시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결론이지만 한국 시장에 정말 이 뭐랄까요, 연약한 체력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다시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제 계좌를 열지를 못하는 걱정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고 있는데요. 질문이 뭐였죠, 앵커님? 제가 결론을 왜 이렇게 내야 연관도가 떨어지고 좋을 때는 반영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데 서서히 네.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게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들을 보셨죠? 봤죠. 보셨죠. 그래서 7조가 좀 넘었잖아요. 네. 7조, 거의 7조라고 봤을 때 4분기도 한 8조 한 6천억 정도 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HBM의 비중이 2분기는 20%였는데 이제 3분기는 30%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분기는 40%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낸드도 보면은 ESSD도 6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AI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좀 판정승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IT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조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좀 사실은 망원경 끼고 보면은 네.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만 보다 보니까 애플향 종목 LG 이노텍, 뭐 LG 전자, 또 OLED 관련 덕산 네오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거를 만약에 차치하고 순수하게 글로벌 트렌드인 AI만 봤을 때는 조금씩 하락했었던 주도주였던 작년까지 주도주였던 종목들 많이 한 30-40% 빠졌던 종목들이 네. 다시 지금 기관성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커플링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종목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지금이 이제 10월 거의 이제 말이라고 봤을 때 한 11월서부터는 좀 화려한 종목장과 아웃퍼폼하는 그리고 동조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들은 이미 톤 다운 많이 시켜놨고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시장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실적들이 나왔을 때 선반영 논리로 오히려 반발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는 3분기는 슬로우하지만 4분기부터 개선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종목 잘 초이스 하신다라면 따뜻한 크리스마스도 한번 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진짜 그걸 기대해 따뜻했으면 보면서 좋겠다. 네, 상담 우리 주명환님께서 애청자입니다. 인터넷에 약한 60대 후반이라 문의하는 방법을 몰라서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보유 중인 종목 가장 걱정되는 게 네이버인데 이거 저희가 실시간 채팅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이따 상담을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저희가 고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실시간 상담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또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1번입니다. 주소 나가고 있죠. 요거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좀 어렵다. 저는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요. 방법 2번에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뭐든지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 관심 있는 종목도 좋고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정도 적어주시면 네.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죠. 써주실 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재주가 없습니다. 힌트만 주셔도 저희가 예쁘게 사연을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요. 사연 상담도 받고 선물까지 커피 쿠폰까지 저희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착해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 네. 철없는 아버지. 왜 또? 줄여서 철부지. 철없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아이의 세뱃돈으로 투자한 남편. 종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또 아마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의 세뱃돈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투자 애청자입니다. 저는 40대 초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 경제권은 모두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이 용돈, 생활비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만 대략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와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나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기간도 오래됐더라고요.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싶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아이의 포트폴리오에는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한국전력, 테크윙이 있습니다. LG 계열 테크 주식들을 사 모았던데 세 종목 모두 전망이 어떨까요? LG이노텍은 실적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LG 대기업이잖아요. 큰 걱정은 내려두려고 하는데 두려움도 있네요. 테크윙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하면 HBM 난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망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아침엔 투자에서도 이 한국전력 내용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전기요금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됩니다. 10살까지 2천만 원 증여하면 비과세라고 해서 큰 돈을 만들어 아이의 앞날에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의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삼전, SK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에 투자를 하던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지 지금 장이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있던 용돈마저 날리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쿨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 철없는 아버지님 일단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버지님이 철없는 아버지가 보내준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준 건 아니고 아버지의 와이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채팅창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론이 내 돈 어딨냐고. 나도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아빠 내 돈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제는 엄마 얘기였는데 오늘은 또 아이 얘기고. 네.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요. 경제권이 모두 남편한테 있고 남편이 다 관리하신대요. 용돈, 뭐 생활비. 어머나. 그래서 너무 사연 보내주신 이제 아내님이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저희는 주식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건 약간 부부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모시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쿨준 부장님께서 저기 퇴근하시고 이제 저기 저녁 드실 때 술 한잔 하실 때는 또 부부 상담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한테 좀 큰 돈 만들어 주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실 우리 철없는 아버지님도 아마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뭐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LG 그룹을 상당히 저는 LG 사랑한다. 다니시는 분 아닐까. 애사심이 좀 있어서 이 정도 종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지금 일단
팩트 평가부터 조금 해볼까요? 부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짧게 점수만 얘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만 보자면 LG 쪽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봤을 때는 한 60점밖에는 못 드릴 거예요. 60점. 저희가 10점 만점에서 한 6점 정도로 환산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왜 6점인지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 한번 정리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철없는 아버지의 고민은요. 이 아이의 세뱃돈까지 함께 모아 주식을 투자한 아빠 지금 상황 어떤가요? LG 테크 계열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 안 좋다던데 전망 어떤가요? 테크윙 다른 반도체 관련주와 동일하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기업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죠.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한 한국전력 계속 상승세 이어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포트 여러분 보셨겠지만 일단 LG 관련주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LG 테크 주식들, 디스플레이, 이노텍, LG 전자까지 하나씩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LG 특히나 이노텍 하면 사실 대표적인 아이폰 어떤 수혜주, 부품주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고 요즘 상황이 좀 어떨까요? 예전에 광고 LG의 이제 CM송이 사랑해요.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채팅 보니까 남편을 바꿔요 이렇게 정말 이게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잘해보려고 한 건데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나씩 점검을 하면 될까요? 네, 하나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부터 갈까요? LG 이노텍은 사실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여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괜찮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핸셋 관련대라든지 아니면 기판 쪽에서 LG 이노텍이 한번 다시 차별성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여전히 전체적인 수요 부진,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노이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LG 이노텍도 애플의 주가 하락과 동행했고요. 근데 이제 애플은 반등했는데 LG 이노텍과 뭐 관련된 계열사들, 애플 밸류체인들은 다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것은 이제 그저께 이제 새벽에 이제 애플에서 생산량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아이폰 16에 대해서 좀 1,000만 대 정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하락을 한 거고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 없습니다. 없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체력은 갖고 있는 회사가 LG 이노텍이고 2025년도를 바라봤을 때 항상 이 하드웨어가 저점이 항상 4분기에 나와요. 부품단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LG전자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LG전자, LG 이노텍은 보통 약간 선행적으로 4분기에 매수해서 내년 1분기에 파시는 약간 계절성 트레이더들도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년 1월에는 CES가 열려요. CES에 이번에는 굉장히 야심찬 종목들이 나올 거라 보여지는데 애플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애플의 그림. 10월 28일 날 iOS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인텔리전스가 나오죠. 물론 일부 지역에만 언어가 아마 통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의 수요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는 그래도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AI의 완성작들이 거의 하나씩 짜맞춰가는 퍼즐을 지금 애플은 할 것이고 지금 삼성과 LG 폰을 삼성과 애플 폰을 봤을 때 폴더블도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을 짤 때 지금 폴더블 얘기가 없지만 지금 삼성의 전략은 KPI 상에서는 내년에 한 4개 정도의 모델이 나와요. 그리고 잘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요? 애플 폴더블 나옵니까?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2026년에 빠르면 나옵니다. 2026년에 그러면 2026년에 출시를 한다라면 부품단 선정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2026년이면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얘기가 나올 때가 됐겠죠. 자, 지금 놓여져 있는 LG 이노텍만 봤을 때는 매도예요.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핸셋의 부품단의 전략은 미리 6개월 선행해서 선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미 투자가 됐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지표를 대도 이거는 매수해야 될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LG 이노텍에 대한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수급 체계에서 과연 LG 이노텍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서서히 만약에 포트가 없으신 분들도 만약에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서서히 11월서부터는 저점 다지는 그런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노텍을 탑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애플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2025년, 2026년을 알고 계신다라면 네. LG 이노텍을 버릴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지금 작금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그림들은 적어도 2024년 그림은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노텍 짚어주셨으니까 LG그룹 쭉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자도 지금 갖고 계시니까. LG전자는 모멘텀이 딱 3개입니다. 원래는 하나가 탈락이 된 게 하나 있는데 원래 가전이죠. 네. 이건 아주 캐시카우고 아마 집에 뭐 어떤 가전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LG. LG예요? 그러니까 가전은 LG라는 가전은 그런 백색 가전 LG다. 네. 시그니처. 좋습니다. 가전,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뭐죠? 전장 사업. 그렇죠. 자, 1번과 2번 보시면 1번은 북미권에서 수요가 그렇게 확 살아나지 못하니 교체도 잘 안 하고 잘 안 팔렸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실망스러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NH의 지금 LG전자의 목표가도 원래 15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으로 하향한 것이 가전에 대한 이 매출이 속도가 이렇게 예상보다는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톤 다운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도 13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장 쪽도 물론 배터리 팩은 사업을 철수해서 이거에 대한 뭐 손실 처리는 지금 해서 실적 지금 이제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은 없지만 전장 사업부는 2025년 하반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진이나 매출단에서 전장 사업부가 생각보다는 속도가 안 올라와서 점수를 좀 할증 요인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기차를 좋게 보신다라면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도 좋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멘텀은 사실 애플카였어요. 근데 애플카 날라갔잖아요. 그게 날라간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본연의 사업 집중하셔야 되는 이 가전과 이 전장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아마 저희가 업데이트 레포트가 나왔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수를 적극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LG 이노텍과 같은 투자 의견입니다.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멋있지가 않아요, 차트가. 그래서 이 차트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바이더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LG전자는 내년서부터는 원래 이게 4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 상황의 종목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보통 언제 이사 갑니까? 봄철에 이사하죠. 봄, 가을, 봄, 가을 하죠. 네. 이사철 말하잖아요. 봄에 네. 사잖아요. 보통 가전 바꾸는 것들. 그래서 겨울은 이사도 많이 안 하시니까 겨울은 솔직히 비수기인데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가격 할인 뭐 약간 프로모션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성수기 돌입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쪽 섹터는 한 분기 전에 선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다. 네. 이 셋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LG 디스플레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사모해야 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 모아야 할 종목이다. 종목.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전자 중에 제일 좋아 보인다. 제일 좋아 지금 보입니다. 사야 된다. 네. 근거는 일단은 이 6월의 흐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역시 뭐 LG 이노텍처럼 비슷합니다. 뭐 주가가 쭉쭉쭉 가다가 다시 또 내려맞긴 했는데 잘 안 빠지려는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약간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LCD 공장이 있거든요. 이거 팔 거예요. 팔면 돈 들어오죠. 네. 그거 좀 뭐 할까요? 뭐 투자를 할까요? OLED. OLED 사업을 전력 투입할 겁니다. 근데
OLED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애플 쪽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애플 모든 완제품에도 이제 서서히 OLED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뭐 POLED, WOLED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실적이 조금 적자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예상보다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를 커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이 이 드디어 2025년까지 기다려주세요 했거든요. 그 기다려주세요가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그래서 POLED라든지 WOLED는 감가상각도 끝나는 시점이 이제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과 성장에 대한 무기를 LG 디스플레이는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OLED 탑재에 대한 양은 2025년부터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 3년간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인지를 판단했을 때 OLED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는 이거겠죠. 뭐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그다음에 수요의 지속적인 둔화 이런 것들이 리스크인 것이지 지금 빅테크들의 지금 계획에는 다 OLED에 대한 탑재 증가는 다 껴있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만약 하나만 사세요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좋아 보인다는 거지 만약에 없는 분들이 이걸 담는 거를 추천하시는 건 또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추천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LG 디플은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내년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에 부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딱 1년이 지났잖아요. 어저께 실적 발표했으니까 딱 1년에 12조를 다 현금을 갚은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은 적자예요. 통장에 아직 돈이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4분기에 한 8조 6천억 벌고 내년 되면 내년은 뭐 1분기도 한 9조 이상, 10조 이상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통장에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베타가 좀 더 세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빨리 매각할 거 매각하고 지금 감가상각 거 빨리 감가상각할 것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연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는 바로 좀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하나 모멘텀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또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사실은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저렴한 가격, 물론 기술력은 논외하고 아직은 전 세계에서 점령을 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으로 아마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쪽이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그룹을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이 철없는 아버지님 그러니까 이 남편을 두고 계신 우리 아내분의 걱정 이렇게 한 그룹을 사랑해도 되냐 네. 뭐 이런 점이었는데 새 종목 중에서는 성 씨가 구시일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요? 네. 디스플레이를 제일 좋게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테크윙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까지 여러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사실 저는 오늘도 검색을 하고 왔는데 네. 호재가 좀 있어요. HBM 관련 장비 고객사 테스트가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테크윙이.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날아가지 않을까요? 제 최근에 생각으로는. 반등을 또 좀 해주고 있었어요. 네. 시총이 보니까 1조 5천억이네요. 테크윙이.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0배 오른 주식이네요. 네. 10배 오르고 반토막 났네요. 깔끔하게. 그렇죠? 이게 뭐 6,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번에 주가 하락을 9월 달 한 3만 원 초반이라고 보면 딱 반토막 냈어. 딱 반토막. 반토막 내고
약간 반등하더니만 다시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기관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허재무 앵커님께서는 이거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 그림만 봤을 때? 네. 차트를 보면 고점 갔다가 10배 갔다가 반토막 냈고 이 정도에서는 약간 바닥에서 한 20% 올랐단 말입니다. 들어가죠. 야수의 심장이지. 왜냐면 이게 이제 조정 겪은 거예요. 네. 이제 가는 거야. 같이 안 가요? 같이 갈까? 나는 좀 심장이 작아가지고 아니 7월에 7만 원대까지 갔다가 맞아요. 지금 4만 원대.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어도 4만 원대 네.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토리텔링의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부터 주가가 쭉 레벨업이 되다가 올 여름에 거의 피크아웃을 쳤단 말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봄에 여름에 이 여의도에 이 소위 말해서 맥주집 이렇게 가면은 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기저기서도 막 테크잉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잉 얘기를. 그래서 이게 너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으면 이게 포트에 겹침 현상이 나오잖아요. 야 이럴 때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금 이제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게 HBM 관련된 테스트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퀄리티를 더 높이는 HBM에 반드시 있어야 할 테스트 장비라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물론 이미 SK하이닉스는 보수적인 투자, 캐펙스에 대해서 내년에 한 20조, 세게 보면 20조 정도의 투자밖에 안 할 정도니 굉장히 보수적인 플랜을 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예산이 이제 10월, 11월이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캐펙스 투자면 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나중에 발표하게 되겠지만 아마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 테크윙의 HBM 검사 장비라면서요. 테스트 장비. 그렇죠. 그러면 PO를 공격적으로 주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2분기, 3분기 뭐 30대, 뭐 40대, 50대 이런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뭐 메모리 업체들까지도 장비를 공급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는 게 이 스토리텔링에서 10배까지 갔던 스토리의 종목이 테크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1년 반 동안 그렇게 스토리텔링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씩 숫자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만약에 허재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내로 만약에 그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올해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올해 실적은 뭐 잘 나오면 뭐 200억, 300억. 자, 내년의 실적을 보면은 물론 증권사 레포트의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1,800억 한 2,000억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시가총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싼 영역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비싸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을 아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경험해 보셨고 엔비디아 관련된 지금 HBM 관련 장비주들의 밸류에이션 고밸류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테크윙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점 대비 반토막 났으니까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수급 현재 상황을 보면 상호펀드, 연기금, 투신권들의 이 매수세를 보십시오. 약간 합리적 의심이 되는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주식 수익률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사모펀드들의 이거를 만약에 따라갈 수만 있다라면 아마 요 사모펀드 쪽 수급들도 아마 굉장한 계산을 했을 거고 아마 서칭을 하셨을 거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윙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허재무 앵커님과 저는 같이 간다. 의견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가요. 같이 가야 되겠다. 아부지님 그나마 50점에서 제가 60점으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바로 이거구나. 테크윙과 한국전력 때문이에요. 아직 안 나온 한국전력 때문에. 그래서 테크윙은 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저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장비를 실제 납품하는 게 지연이 되면 그렇죠.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캐펙스를 만약에 HBM 관련돼서 이거를 더 확대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HBM의 퀄리티를 위한 장비는 아마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세메스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요 장비단 퀄리티를 높이는 장비단 종목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철없는 아버지님이 네. 매수가도 나쁘지 않아요. 4950원에 사셔서 괜찮네요. 네, 네. 2개월 보유 기간 되셨고 지금 42,000원대 그러니까요. 오늘 와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지금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 배우 김수미님께서 네. 발세하셨군요. 그래요. 네. 심정지로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정말.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소식 들으면 그러니까요. 향년 75세로 참 많이 웃음도 주셨고 국민 배우시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욕쟁이 어떤 그런 또 그러니까요. 캐릭터로 굉장히 또 유쾌한 어떤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 또 오늘 힘이 좀 빠지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 이렇게 활동 왕성하게 네. 하시는 거 TV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연기뿐만 아니라 요리 손맛이 굉장히 맞아요. 좋으셔가지고 요리 프로그램도 도맡으셔가지고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진짜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네, 저희 빌면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참 이 주식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씀 좀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주식이 뭐라고 뭐 이런 진짜.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도 직시하고 또 주식이 할 건 해야죠. 삶입니다. 또. 맞아요. 네, 저희 네. 삶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하던 50점 일. 중에 60점을 또 채워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라고. 한국전력. 요즘에 또 한국전력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시가총액 14조예요. 14조. 근데 얼마 전에 전력비에 대한 전기세를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서민들의 전기세는 올리지 아직 못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26년이 이제 큰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2년 앞두고서 강하게 전기료를 올리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날 아마 세론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날 올렸을 때 주가적인 네. 측면에서는 10월 23일 날 주가가 거의 8%까지 상승하다가 종가는 뭐 거의 1%도 안 되는 상승으로 마감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를 보도 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9%의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이게 전체 요금 한 5% 정도 올린 효과거든요. 근데 끝난 거냐? 이번 올리고 끝날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인상 효과로 인해서 그래 16조 정도를 내년에 영업이익으로 지금 계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5조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PER 계산법이 나오고 어떤 PBR 계산법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밸류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아주 싼 영역으로 절대적으로 싼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한국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NH투자증권은 28,000원에서 지금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고는 있는데 타사 확인해 보니까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상향된 하우스도 좀 발견이 됩니다. 네. 한국전력은 단순하게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저는 원전도 함께 모멘텀을 추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게 뭐 앵커님께서는 네, 아침 새벽에 나가서 네네, 맞아요. 항상 네. 핫한 외국 뉴스들을 계속 접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원전 관련된 뉴스들을 최근에 외국계에서도 많이 좀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SMR. 네. 이게 누가 접촉을 하냐면 빅테크들이 그렇죠. 심지어 아마존까지 네. 맞아요. 마소도 원전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뭐 신재생이라고 해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원할 때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안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원전이다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서 원전까지도 실제로 PO 계약까지 지금 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도 이건 커플링이네요. 이건 외국의 흐름과 그러네요. 국내 흐름은 굉장히 커플링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가볍게 이미 레벨업이 됐죠. 자, 한전의 원전 모멘텀도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상풍력도 한국전력 잘하거든요. 원전도 잘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한전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원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반드시 그런 관점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만 원 돌파하는 종목이 전 한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부지님 믿고 우리 아내분께서 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한번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8거래일, 9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쭉 네. 올라오다가 네. 오늘 좀 오늘? 누정을 네. 1%대 받고 있는데, 지금 철없는 아버지님도 이것도 매수가가 22,000원이니까 아직 수익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중간 광고 저희 잠깐 듣고 이제 올라와 있는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부장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막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많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올려주시고요. 네. 이제 그 전에 사실 이 조바방이라고 뭐 사실은 네. 우리 코너에서 나간 거고, 맞아. 그리고 그 어떤 특허권은 우리 이혁진 차장님한테 있는 거죠. 왜 웃으세요, 부장님? 조마방, 예, 좋습니다. 귀에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항상 바이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는 섹터가 좀 뭔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받쳐주는 역할, 지켜주는 역할, 또 심지어 끌어주는 역할도 해왔거든요. 네.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늘 전망이 좋았던 느낌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의 신호탄은 뭐니 해도 유한양의 레이저틴에 대한 FDA 승인이었고, 기억이 그것이 납니다. 생물보건법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이제 CMO 그쪽으로 넘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위고비가 등장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맞네요. 뭐 펩트론까지 연결될 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뭐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리가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ADC라는 소위 말해서 제 4세대 항암제입니다. 예전에는 화학물이니까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표적이잖아. 표적 항암하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대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주도주는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제약바이오라고 얘기를 많이들 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이 종목의 모멘텀이 소멸됐을 때 주도주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매크로적인 변수 아니면 차기 주도주의 급 등장 이걸로 인해서 외생 변수로 인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이 애로를 했을 때 첫 조 단위의 애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주도주가 됐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붐이 확 들었고 그다음에 신라젠 상장하자마자 바로 10배 났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이 어땠냐? 차기 주도주가 나왔을 때 아니면 금리에 대한 흐름이 급 변동했을 때 정책적 변화가 생겼을 때 주도주가 바뀌더라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봤을 때 어쨌든 금리 9월 인하를 했고 제약바이오의 모멘텀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가미가 되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종목의 확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자, 금리를 봤을 때 10년을 봤을 때 4.25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연착륙, 노랜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연착륙입니다. 미국의 경기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노동 지표, 노동 관련된 지표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견디하죠. 그러면 빅컷은 물 건너갔다 이제. 그러면 이번에 얼마 전에 빅컷 했을 때는 연준이 보험으로 한번 금리 인하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약간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흐름은 사실은 아닙니다.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쩔어 있었던 종목들이 한번 반등했을 때가 있었죠. 이번 주에. 갑자기 삼성전자 반등하고 막 그랬을 때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흐름을 딱 봤어요. 빠졌어요. 빠지는데 약간 반발 매수도 있었죠. 그러면 최근에 다시 제약바이오가 빼고 나머지 섹터들이 빠졌을 때 제약바이오가 반등했느냐? 반등한 종목도 있죠. 근데 굉장히 지금 무거워졌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래서 물론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죠. 뭐 10월 달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학회가 있어서 여기서 AL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뭔가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삼상하고 있는 HK 이노엔이 뭔가 좀 다시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누구?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급할 게 없어요. 침펜트라 올해 2천억 매출한대요. 그래? 내년은 1조 할 건데 내년 얘기잖아. 지금 모멘텀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있는데? 가장 빠른 거 11월에 ADC 관련된 얘기들은 좀 있어. 그때 학회할 때 얘기 짠 할게. 그럼 11월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거죠. 이게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우장창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오테크 ETF XBI 보면은 안 올라가요. 신기하게도. 지금 한국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가장 지금 가볍고 지금 생명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11월서부터 종목장이 만약에 발휘가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더 불을 확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종목장 준비를 많이 하시려는 현금 보유가 지금 탁월하신 고객분들이시라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아주 방망이 짧게 치는 기습번트나 아니면 1루타 정도 그 정도만 노리시는 전략이 저럴 때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갖고 있는 자들의 싸움이다. 신규 어줍지 않게 지금 새롭게 신규 투자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성과를 크게 얻으려는 아웃풋을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자들의 싸움이고 승자들의 경쟁이 있는 곳인 제약바이오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섹터 얘기를 먼저 했어요. 바이오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부장님께서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얘기 먼저 들어봤고 좀 방망이를 짧게 요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그렇지만 좀 밝게 보시는 근거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회탈프님 네이버 먼저 저희가 해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뭐 위에서 앞서서 상록정님, 뭐 주명환님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네이버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주명환님께서는 네이버 25만 원에
네이버가 사실은 저번 주까지는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에서 17만 5천 원에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윗골에 달고 지금 장대음봉 맞으면서 다시 지금은 61선에 대한 안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이미 또 삼성전자와 AI 반도체의 같이 동무로서 같이 진도를 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만에 다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가 섹시한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기술적 흐름도 좀 무너졌고,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소실된 게 좀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낙폭과대로 좀 생각을 했었던 영역이 네이버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분기 실적, 그다음에 4분기까지는 좀 보고서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솔직히 현재 상황은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당사 공식적인 의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 없습니다라고 지금 레포트 제목은 좀 제기가 되고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 거 좀 찾는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빨리 좀 좋아질 거를 찾고 그렇죠. 있는 그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종목장이 만약에 짠 시작하면 여기서 좀 머물러 있는 것 또한 굉장한 소외감에 좀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미미한 반등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중립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제니리님께서 네이버야 너도 좀 가자, 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잘 좀 해봅시다. 안타까운 뭐 이렇게. 댓글을 네. 좀 남겨주셨는데 저 이분의 한숨이 좀 걸려서요. 어떤 분이죠? 박성환님이 네. 후 하고 한숨을 쉬어주시면서 이 넷마블 어떡하냐고 또 N으로 해주셨거든요. 시작하는 우리 넷마블이네요. 좀 한숨에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이 넷마블부터 좀 봐드리고 싶은데 부장님 어떨까요? 자, 넷마블. 네.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좀 답보 상태인 종목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물론 실적으로 이게 따박따박 모든 외국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크래프톤을 빼고서는 크래프톤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넷마블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존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노 쪽도 중국 쪽에서 파노 쪽도 판매 허가. 저는 왜냐면 이런 생각 들어요. 저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형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트럼프 집권했을 때 가만히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세게 나갔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좀 일부 계속 허용해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중국을 처음에는 강하게 한 대 빡 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를 빵 때리겠지만 결국은 약간 좀 살살 달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누굴 달래줄까요? 중국? 한국을 달랠 거예요. 중국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스탠스는 어디다가 붙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미국 따라가야 돼. 라고. 미국 시킨 대로 난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뒷단에서는 아마 중국이 쓱 들어오겠죠. 헤이 코리아? 상당히 달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파노 개방이 아닐까. 게임. 네. 이쪽에서 좀 숨통을 터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는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서 게임 쪽에서는 한번, 그것도 내년에도 스케줄들이 꽤 괜찮은 게 있는 쪽이 게임이기 때문에요. 많은 종목이 있지만 넷마블도 그 하나의 원 오브 댐으로서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내년에 또 중국 스토리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또 중국에 대한 부양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지금 투자 의견은 조금 긍정의 의견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게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게임이 중국 쪽과 또 연관해가지고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도 하나 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 어떤 분의 질문이죠? 제가 살짝 올려가지고
MK전자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양양이님. 양양이님께서 네. 보유기간 1년 반 정도 꽤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수가가 15,000원 비중 60% 정도입니다. 지인 추천이었는데 많죠 이런 거 지인 추천. 제가 정말 몰라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양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MK전자. MK전자는 이 금과 또 연관이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K전자는 일단 추세는 우하향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7,000원 초반대에서는 항상 지켰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 회사의 시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000억이 좀 안 되죠. 2,000억이 좀 시총이 안 되긴 한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보시면 아시죠? 465억이었는데 원래 한 1,000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나 한 5, 60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네. 충분히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매수하셨으면 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들은 올해 또 내년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일단 좀 가지고 계셔라, 지켜보고 있자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박은하님의 포스코 DX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포스코 네. DX. 네. 포스코 DX는 최근에 글쎄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오늘은 1%대 상승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부장님? 포스코 DX는 사실은 전기차 붐이 들 때 같이 동행했던 그런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 그룹 입장에서는 포스코 DX의 흐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뭐 관련된 흐름들이 오늘은 썩 시원하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여전히 변수는 역시 트럼프에 대한 IRA 법안 이거에 강한 지금 장애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근데 약간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삽을 퍼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도는 빼지 못하고 있지만 그걸 트럼프가 다 뒤엎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상황 봤을 때는 이거는 포스코 DX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을 다지는 전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의 한 30%에서 40%의 레벨업, 주가 레벨업은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을 작년 연말에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쭉 거의 한 10개월 정도 쉬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격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큰 의미 있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연기금들이 최근에 한 2만 한 6, 7천 원대에서는 좀 매집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왔네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의 익스포즈는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급하게 물량 나올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아까도 우리가 HBM에서 테크윈 관련된 종목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도 한번 수급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뒷부분에 여러분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또 활발하게 올려주셔서 항상 좀 이렇게 가기가 아쉽네요. 어떻게 뭐 묶어놓고 저기 방송 연장 방송 갈까요?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 네. 에이, 다음 주에 나와주시나요, 예. 최준 부장님? 다음 주에 나와서 다음 주 이제 실적과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돌입했다라고 여기서 선전포고 한 셈이니까 많은 다양한 종목들을 쿨지운답게 한번 더 많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예. 진짜 조금 실시간 채팅 그걸 앞부분으로 당길까요? 앞부분에 의논을 하든 해서? 아니면 진짜 통째로 저희가 반절을 진짜. 한번 할애를 하든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에 활발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죄송하고, 네, 가기가 아쉬운데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 꼭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과 또 만나죠. 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네. 지수 상황 코스피 0.2% 상승, 코스닥은 0.7% 하락입니다. 오늘도 뭐 앞부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금융주는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재밌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 주말에 어디 뭐 놀이
가세요? 어디 단풍놀이? 근데 막 추워졌는데 주말에도 날씨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막바지 가을도 여러분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